뭐냐면은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왕씨와 정생 그리고 이 삼남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사주한다 살인을 살인 교사 사건이 있어요. 살인 교사 사건 한번 써볼까요? 살인 교사 사건이 있다. 살인 교사 사건 그러니까 선생님 국어 교사, 영어 교사 들어봤는데 살인 교사는 다소 비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야 교사라고 하는 거는 시킨다는 얘기야. 시킨다. 사주한다 이제 사자야. 사주한다 사자. 알겠죠? 교사라고 하는 게 뭐라고? 시킨다는 얘기야. 살인은 시킨 거죠. 뒤에서 지들이 칼을 잡았니? 지들은 칼을 잡지 않고 자객을 보는 거예요. 자객을. 그래서 자객이 등장하는데 자 대성을 왼쪽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자객 이름 적을 거예요. 조영이라고 하는 자객이 두둥 등장하는 거예요. 시킨 건 누가 시키냐? 왕씨 그리고 정생, 삼남 요 무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승상이 너무 딴 집 아들인데 너무 아끼는 거야. 막내딸하고 약혼을 시키지를 않나. 얘가 집안의 가장이 될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얘를 쫓아내야겠어. 그래서 이제 작정을 짠 게 자객을 보내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성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용히 출동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화살표 마이너스. 자 그런데 성공하냐 실패하냐? 실패한다 이거죠. 거꾸로 대성이의 칼을 맞고 조용히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대성이는 이미 벌써 둔갑술. 둔갑술이 무슨 말이에요? 둔갑술? 둔갑술이 뭐죠? 변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이미 얘가 들이닥칠 것을 전꾀를 보고 알고 있었어요. 다시 왼쪽에다가 주역이라는 책 제목 쓸 거예요. 주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점치는 책 있잖아. 중국에 점치는 책. 그러니까 주역 점을 쳐가지고 지금 불길하다. 자 이것도 디테일이니까 방 밖에서 이렇게 미친 바람 사나운 바람 미친 바람 사나운 바람 두 글자로 뭐야? 광풍이 불어오고 그 광풍이 불어와서 대성이의 뭐죠? 모자가 훌러덩 벗겨지는 상황에서 점을 치게 되거든요. 디테일 알겠죠? 자, 방 밖에서 광풍이 불어온다. 그래서 모자가 대성이 쓴 모자가 훌러덩 벗겨져요. 그래서 불길하다. 점을 쳐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올 것 같구나 라고 자객의 침입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갑술을 통해서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조용히 내 이놈 내 칼을 받아 어딨니? 이러면서 당황한 상황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장단지를 2번 칩니다. 그래서 칼을 2번 휘둘렀는데 죽이질 못해. 누구를? 대성이를 죽이질 못한단 말이야. 그때 다시 디테일. 내가 너 심심할까봐 준비했어. 노래 한 곡 들려줄게. 자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노래의 주제는 뭐냐? 희롱하는 거예요. 이 병신 이러면서 넌 날 죽이지 못해 그런 류의 희롱하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 노래의 기능이 뭐라고요? 상대방은 희롱한다. 자신감 뿜뿜 알겠죠? 넌 날 죽이지 못해 너는 하룻강아지 어리석은 하룻강아지 같은 녀석이야. 나는 호랑이 너는 하룻강아지 이렇게 이제 빗대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노래의 기능도 알고 있어야 돼. 희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녹을 댕강하고 잘라버려요. 알겠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거 디테일 기억해야 돼. 자 이게 언제 시점에 일어나는 거라고? 이승상 사망 직후예요. 얘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빨아먹겠다. 위기감을 느낀 무리들이 살인교사 시키려다가 실패. 알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럼 대성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몸을 피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청룡사로 가는 거예요. 청룡사로 가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얘가 직접 간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서 시주를 통해 잉태하는 거였잖아요. 자식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몸을 후탁하고 도수를 배우고 자 병법에다가 무술을 배웁니다. 병법과 그 다음에 무술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자 디테일 몇 년 동안 배우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디테일에 강의해야 되는데 5년간 배운다. 5년간을 배워요. 5년 동안 수련을 깊게 합니다.
근데 얘가 이 수련을 깊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천문을 관측하는 능력도 취득하게 되는 건데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천문 관측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문이 뭐냐 했더니 하늘에 생겨난 별자리들을 관측하는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되는데 자 이거 디테일 다 적었죠. 지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디테일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이야기 줄거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순서를 잘 봐야 돼. 자 어렵게 태어나서 부모 죽고 떠돌다가 이승상의 양육에 힘입어 자라다가 집안의 시기에 힘입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청룡사로 도망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천문을 관측을 딱 해보니까 뭘 예측하게 됐냐? 자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고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나라의 위기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오랑캐가 침입할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야. 자 하늘을 딱 올려다보니까 불길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한 다음에 자 예측 및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쟁에 참여하다. 출전. 실제로 출전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호칭이 나오는데 대성이라고 하는 본명을 쓸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또 써봐. 소시성을 가진 소대성이라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은 소시성을 가진 남자다 그러면 아까 정시성의 남자는 뭐였죠? 정생이었죠. 소시성을 가진 남자는 뭐야? 소생이야, 소생. 소생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 소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 근데 이제 뭐냐면은 출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오랑캐 앞에 딱 나타나가는 건데 이 벼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대원수라는 직함 달고 가는 거죠. 보통의 영웅들은 대원수. 이게 대원수. 대원수라고 하는 호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대원수는 소대성이다. 그래서 이 오랑캐를 진압을 합니다. 오랑캐를 진압을 하신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또 호칭이 또 생겨나는 거야. 대원수라는 장군. 대원수가 뭐예요? 장군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노나라의 왕이거든요. 노국의 왕이다. 이렇게. 국은 나라예요. 나라. 노국. No good, not good. 좋지 않아요 지금 자세. Not good, no good. 자, 노나라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노왕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노왕 그러면 누굴 가리키는 거야? 대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성이. 알겠죠? 소대성은 노나라의 왕에 책봉됩니다. 왜? 항상 전쟁에서 승전하게 되면은 자 이게 써볼게. 승전이라고 써. 승전이 뭐죠? 승리한다. 아이고 빅뱅 이름 많이 나오네요. 승리한다 전쟁에서. 알겠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공을 인정받아서 노나라의 왕으로 책봉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중국의 왕이 2명이네요. No! 중국은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황제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여러 마리들이 있어요. 그 여러 마리의 왕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일종의 제후라는 말을 쓰는 거 제후.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채봉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왜 플러스냐? 온 집안이 자기 약혼자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누구야? 채봉이야. 의리 있는 여자. 그래서 이 채봉이가 왕비가 되는 거거든요.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디테일이 좀 약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자, 이 승전하는 과정에서 빨간펜을 하나 더 씁시다. 승전하는 과정에서 교수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할 게 뭐냐면 이 장면이야. 대성이 살인 교사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진 다음에 떠나면서 집에 벽에다가 딱 하고 붙이고 남긴 이별 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적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요거는 다 적었으니까 지웁니다. 그리고 동해용왕 전생 얘기 지우고요. 자, 이쯤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빨간 펜으로 적을 거야. 디테일 마지막 디테일 오늘이 마지막 디테일. 야, 이 칠판 넓게 쓰니까 좋다. 응? 이러라고 오늘 내가 그 연결잭을 안 가져왔구나. 그런 거네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점수가 왜 그렇게 나온 거야? 빈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 코드를 가져오지 않은 건 넓게 쓰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강의를 제공해라. 뭐 이런 거. 자, 마지막 디테일은 죽다 살아난 대성이 떠나면서 남긴 이별시예요. 써볼게요. 자, 써볼게요. 자, 이승상 집을 떠나면서 써볼게요. 이승상 댁을 떠날 때 남긴 시. 이렇게 풀어 적어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 알아보고. 지금은 알아보는데 또 까먹잖아, 그치? 오늘 알게 된 거 내일 까먹게 되니까 자세히 풀어 적어놔야 돼. 이 시가 일종의 이별시인가, 이별시.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승상을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주인, 집주인이니까요. 이 주인 집을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구부정하게 양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주인이 있고 객이 있어요. 손님이. 그래서 자, 소대성이라고 써보시고 객이라고 써요. 객. 주인과 객. 객이 뭐죠? 객이 손님. 주인과 손님 관계인데 이 시에 보면은 주인이 화살표를 두 방향으로 다 맞춰놨니? 이렇게 양방향으로. 그래서 주인은 베풀어줬어요. 뭘요? 은혜를요. 자, 주인인 이승상이 소대생에게 뭐 사실 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거둬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 은혜가 뭐보다 크다? 태산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원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은혜는 주인의 은혜는 오히려 태산이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산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어? 자, 그 다음에 태산이 뭐죠? 중국에서 제일 큰 산. 그 산보다 더 크다. 은혜가. 그 다음에 소대성이 이승상한테 느꼈던 그 깊은 정이라고 하는 것이 초코파이 백상자. 그걸로는 안 되고요. 그걸로는 안 되고 하해보다 깊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하해보다 깊다. 하해? 선생님 피부 하해? 아니. 이 지금 하해라고 하는 거는 이 강 하자에다가 바다 해자야. 강과 바다보다 깊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써볼게. 깊다. 얘기는 크다. 그러니까 이제 소대성이 주인에게 느낀 정.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이렇게 돌봐줬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 땡큐.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 정이 바다보다도 깊은 정이 들었다 이거죠. 알겠죠? 떠나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이거죠. 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태산보다도 크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상은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플러스야. 소대성 입장에서 플러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소대성 입장에서 마이너스인 인물도 이별시에 등장합니다. 이승상의 후손. 자, 밑에다 쓰니까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후손은 누구예요? 남남남. 이 녀석들이에요. 남남남. 알겠죠? 그냥 냠냠냠 해부르고 싶은 아이들 남남남. 알겠죠? 이 남남남도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다. 여기다가 얘네들은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이승상은 플러스인 반면 여기는 이제 3명의 이생을 지금 3명의 이생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이생인데 3명의 이생이야. 이씨성을 가진 남자가 몇 마리? 3마리. 3명의 이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후손. 알겠죠? 얘들은 마이너스야.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는 불초한 즉 불효를 저지르는 나쁜 아들이고 나에게는 뭐예요? 원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원수. 자, 그래서 요 표시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후손, 이렇게 대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줄을 만들어 보시고 자, 원수다라고 여기다가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원수다. 그래서 화살표를 후손한테 이렇게 화살표.
그러니까 이들의 아버지한테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이라고 플러스 이분의 자식이지만은 나에게는 누구야? 원수죠. 왜? 날 죽이려고 자기를 보낸 일파에 속해 있으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원수라고 마이너스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고마운 분 플러스 기억해야 돼. 이 디테일. 자, 요거. 요 장면이 이제 만약에 EBS에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EBS에 나와 있는 거는 부모 사망, 그 다음에 주인 사망 이렇게 사망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알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 이게 지금 이승삼댁을 떠날 때 차마 눈물을 흘리면서 떠날 때 누구 목을 베고 아까 그 자객 이름 뭐였죠? 조용이라는 자객이 목을 베고 난 다음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벽에다가 쫙 남기고 집을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디테일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